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영 군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일 텐데요. 한미의 공동 팩트시트가 기술 확보의 길을 열었고요. 한국의 이제 미래 에너지 핵심이 될 바로 이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을 하셨는데 SMR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 쪽으로 굉장히 산업 쪽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전력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SMR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SMR 만들면 이거 우리가 만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장착하면 어떨까?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기사로 하나 좀 만들어봤는데 가능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네. 요즘 이제 주목받는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네. 근데 이게 사실 근본은 지금 우리가 발전용으로 쓰고 있는 가압 수형 원자로랑 차이가 없어요. 그걸 줄인 거야 그냥. 줄여서 하나의 모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압 수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한 70% 이상 쓴다고. 물로 식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 이걸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원조는 뭘 것 같아요? 원조는 몰라요. 모르죠. 네. 모르겠어요. 저도 찾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 가압 수형 원자로를 처음 만든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외 원전 수출 때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죠. 왜냐? 원조가 여기거든.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 네. 그거 만들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처음으로 가압수형 원자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근데 성공적으로 이제 노틸러스가 잘 작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럼 이걸 발전용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발전용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 시작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뭐 APR 1400 뭐 이런 네. 시리즈들도 네. 다 그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검증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는데 이제 세계 최초 원자력 잠수함을 썼으니까 제 생각에도 이제 가압 수형 어차피 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SMR도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SMR 그럼 원잠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훨씬 더 작으니까 그렇죠. 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려는 게 사실 이 SMR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SMR을 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최초예요, 만약에 하면? 네, 하게 되면 최초예요. 그리고 발전용으로도 아직 SMR은 없어요. 그렇죠. 네, 진대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전세 국가들이 SMR 하겠다고 이렇게 다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그게 아니라 어찌 됐든 이게 방사능이 있는 문제잖아요. 첫 번째는 안 하겠다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먼저 하느냐가 네. 핵심이에요. 눈치 싸움. 네, 근데 SMR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네. 전기 출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발전용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마어마해요, 발전량이. 근데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이하?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작은 중소도시 이런 데서 쓸 수 있게끔. 그럼 원래 쓰던 그 가압수로형이랑은 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1000몇백 메가와트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300메가와트 이하면 네. 뭐 APR 우리 1400 지금 이제 UAE도 수출했던 이런 모델들보다 출력이 한 3분의 1 이하 그러네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기에는 또 부족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너무 오바예요. 진짜요? 네. 너무 출력이 세. 에이? 소도시 돌릴 정도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 출력이 50에서 60메가와트 이 정도예요. 되게 얘는 작아요. 300이니까 너무 세. 그러네요. 출력을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더 줄이는 걸로. 네. 자,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 기사에 보니까 한국은 2가지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육지용 ISMR이랑 예. 바다용은 반디인데 예.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ISMR은 혁신형 소형 모듈러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SMR의 기준은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다. 네. 근데 ISMR은 170메가와트 오. 이하예요. 그 정도 돼요. 네. 170 거기에서 메가와트. 다시 절반 정도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지상 발전용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전력 소요가 이제 앞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실물은 없습니다. 설계 검증이나 이런 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물은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해상용으로 만드는 반디. SMR, 반디. 해상용이라 그러면 이렇게 배에 띄우는 뭐 그런 그렇죠. 방식인가요? 그 부유식 SMR. 음. 왜냐하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SMR도 같아요, 사실. 지상에 설치하다 보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겠죠. 왜 이걸 여기다 설치하느냐. 근데 바다에 설치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반디 개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일반 상선에 이제 적용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아, 배 안에다가. 왜냐하면 저탄소 기조가 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벙커시 이런 거 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SMR을 이걸로 좀 대체를 하자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잘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비슷한 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지금 이제 조선소들이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반디를 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ISMR 같은 경우에는 지상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커요. 위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발전용 원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한 30m 돼요. 배에 싣기에는 좀 네, 큰 너무 거죠. 커요. 네. 근데 이 반디는 15m 정도 돼요. 뭐 못 올릴 정도는 아니네요. 네, 15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걸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으로 쓰려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기본적으로 높이, 네. 네. 그러니까 세일 빼고 네. 10에서 한 12m, 13m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조금 모자르네. 네, 그거보다 좀 초과가 되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또 역설적인데 우리 10월에 장영실함 우리가 진수식을 했잖아요. 네, 장영실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아, 얼마나 맞죠. 그때 돼요? 봤을 때 되게 키가 커 보였어요. 그래요? 14.7m예요. 세일 아, 네, 셀 빼고 네. 평균적인 높이가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잠수함이 약간 왜 이렇게 가운데가 굵지? 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외국에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보다 높이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반디를 어떻게 좀 그러면 줄이면 그러게. 약간 우겨 넣으면 줄이면 한 좀 30cm, 한 50cm만. 줄이면 좀 어떻게 가능하지 애들 좀 않을까? 잘 달래서 좀 수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반디에 대해서 어.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비율이 네, 네.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고 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연료 교체 주기가 지금 예상 계획상으로는 4에서 5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디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해상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파도에 견디는 능력 아,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잠에 딱 맞죠. 그러네. 이미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설계를 네.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연료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보통 이제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비율을 사용하는 연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연료 10년 쓰신다. 교체 주기가 10년. 맞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7.8%로 알려져 있어요. 10% 그래요? 이거 20% 이하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7.8%로 전해주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출력은 사실 비슷합니다. 50메가와트 60메가와트 이 정도 돼요. 따져보면 우리 반디의 연료 좀 요 농축 비율만 네. 높여주면 프랑스 원잠에 쓰는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제 보통 어찌됐든 잠수함이든 수상전투함이든 네. 10년에 한 번은 이제 오버홀 창정비를 싹 하니까 맞아요. 네. 그 주기에 맞춰서 원자로를.
연료를 재장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SMR을 통째로 갈든가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이 네. SMR은 보통 이게 이제 전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발전량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원자력 추진자도 똑같고. 근데 이 증기 발생기를 하나의 모듈 안에 내장을 하고 있어요.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이. 네. 네. 공간이 더 작죠. 그러네요. 다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원자력 잠수함들은 그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SMR 사용하게 되면 그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잠에 좀 강점이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배터리. 배터리가 있잖아요. 맞네. 근데 SMR에 만약에 전고체를 같이 이제 하게 되면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음. 출력은 좋아. 네. 근데 수시로 이 출력이 나와. 그 전기 어떻게 보면 남는 거예요. 전기는 남을 수가 없거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과잉 네. 생산을 그러네요.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시사철 그 전기 수요가 폭발한 때가 있잖아요. 여름. 겨울. 그때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봤을 때 음.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 성능은 똑같은데 안정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과잉 생산된 전기를 보관할 수 있지. 전고체에 보관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네. 우리가 만약 원자몰 하면서 네. SMR과 전고체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산업 발전에도 좀 도움이 그렇죠. 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죠. 우리가 확실히 좀 혁신적인 그 기술을 좀 먼저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뭐 일단 기술적인 스펙만 보면은 SMR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근데 처음 건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MR은 아직 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하지? 그다음에 저거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사실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다행인 게 지금 경주 근처에다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라는 거를 짓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다 져가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 음. 그거예요. 사실 SMR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연구도 하고 약간 실증도 하고 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잠 얘기 나오니까 11월 달에 경주시장인 준하경 경주시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경주 관포에 건립 중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향후 원자력 잠수함 추진체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예 네.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라 네. 약간 디테일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SMR을 적용하게 되든 다른 뭐 원자력 추진 기관을 적용하게 되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노틸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노틸러스 만들면서 이 가압 수형 원자로를 처음 만들어 왔다.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원자로를 일종의 통에 담궈서 그 부분만 물에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물에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방수 있는지. 문제라든가 네. 이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방사능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 이제 배 건조 전에 좀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래서 한 이제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노틸러스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조에 담겨놓고 돌려보기도 하고 위아래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가상이지만 반디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만들기 때문에 네.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쓰는 걸 지금 설계 기반해서 자체가 흔들리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 이제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 뭐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설치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SMR을 실증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 방사능에 대한 그렇죠. 우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환경 단체들 네. 사실은 이게 좀 걱정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해야 되지만 네.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또 원치 않게 피해를 받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실증 검증 과정. 네. 또 한 가지로 이제 어디 조선소에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그게 아마 경쟁 입찰로 갈 것 네. 같은데 HD현대중공업이 됐든 하나오션이 네. 됐든 경쟁을 해서 뭐 누군가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져야 되는데 방사능과 관련된 차폐 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보안 시설도 그러네. 별도로 좀 네, 추가해야 해야 될 거고.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하는 거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맞아요. 디테일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좀 같이 공감과 동의가 좀 필요한 과정일 네.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든 과제들을 다 이겨내고 이겨내고. 네. 핵추진 잠수함이 SMR과 함께 건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기대가 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MR과 어차피 지금 장포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잠수함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SMR, 전고체라는 이 두 가지를 합쳤을 경우에 네. 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잠수함 안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네. 완벽하게 검증이 안전성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큰 산업 유발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일부 이제 걱정하는 게 뭐 척당 건조비 관련된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이제 얘기했지만 2조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우리가 아마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건조가 본격화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 비용 관련된 문제들.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유발 효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해 보면 건조비가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네. 산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시기가 네. 참 시적절하게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팩트 시트가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언론 나온 거 보면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잘 준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시점에 네. 건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으로 SMR을 이제 잠수함에 탑재를 하는 걸 성공을 하면 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또 SMR을 탑재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 기술을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다만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아마 그 한미 간에 기술 이전 이런 건 제약을 걸 겁니다. 그렇긴 그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는 건 다른 그래서. 얘기죠. 민간용은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미국에 우리가 역수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고체와 SMR 이 시스템을 음. 역수출해서 미국이 또 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층 더 깊이 또 들어가 봤습니다. 이 SMR이 진짜로 핵심, 이 핵잠수함의 심장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첫 사례가 된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SMR의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앞으로 과제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뭐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남은 거는 정책이나 의지 또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